카페인 중독은 바로 카카땡, 페이스땡, 인스타땡땡. SNS. 인간은 말이죠. 세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성이 뭐냐? 훔쳐보기. 남이 뭐 하는지 훔쳐봐요. 남이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훔쳐보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따라하기. 따라하기를 합니다. 따라하기. 그 다음이 바로 노출하기. 보여주기. 내가 이 따라한 거를 어딘가에 노출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트민남. 찔렸습니까? 아직도 통장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 탕진잼에 빠져 있는 이 프로 지출러들. 아니, 도대체 집 나간 정신줄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머니 트레이너 MG 머니 세치형. 꼴찌가 아니야, 꼴찌. 와. 야. 썰림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통장을 통장으로 만드는 저축 5적의 비밀. 저축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축을 막는 오점이야. MG 머니 세치어의 혓바닥 플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t's start time! 왜 이렇게 진짜 우리 선생님 같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의 텅 비어 있는 이 지갑을 머니로 꽉꽉 채워드리는 스토리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허, 연작이다. 메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기입니다. 정말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요.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이 터널이 안 돼. 이제 초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MZ세대도 차곡차곡 잘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을 보면 정말 정신 나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허. 제가 어디까지 만나봤냐면 말이죠. 월급 200인데 BM 땡을 뽑았습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놓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운행은 못해요. 네. 왜? 카푸어. 카푸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냥 관상용 식물은 들어봤어도 관상용 차는 내가 또 처음 봤네. 자, 그런데 이런 때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부자들은 말이죠. 도끼 날을 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끼질을 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도끼 날을 갈 때다라는 말은 지금은 아무리 도끼 날을 휘둘러도 자산시장이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다 빠졌고 지금은 뭔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언젠가 다시 다가올 투자의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쌓아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끼 날을 갈고 있습니까? 도끼가 어디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가 투자의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냐? 제가 그 시기를 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야의 종소리 치기 전까지 바람의 방향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콕 집어주는 거 너무 좋다. 2025년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드머니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월급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되살려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 다 월급을 받으실 텐데 질문하겠습니다. 월급 누구 돈입니까? 제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월급은 내 돈이 아닙니다. 왜? 왜요? 왜 그럴까? 일한 건데. 자, 여러분 월급은 말이죠. 정말 운 좋은 사람이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했다 그러면 한 60번 정도 벌써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월급 누구한테 주는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월급은 5년,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30년 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이 사용하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공금이다라는 이야기. 내 인생의 공금이었던 거예요, 공금이구나. 공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5년, 10년,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맡겨놓은 이 월급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 여행, 쇼핑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내 돈 내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공금 횡령이야? 횡령을 하고 있는 거다. 쇠고랑만 안 찰 뿐이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MZ분들에게 목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자, 더도 말고 일단 1억 모으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1억. 아, 1억 모으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자, 왜 1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재테크 스타트 라인에 쓰는 것이 바로 1억 모으기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려면 10km 상공으로 올라가야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1억 모으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모으기. 1억을 모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독립도 할 수 있고 청약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억을 모으자라고 얘기하면 많은 MZ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월급이 250인데 이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1억을 모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모으겠다. 나중에 모으겠다. 이게 나중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님이라고 있죠. 그 회장님이 나중에 모으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 그게 언제고? 내 어디 100살 넘게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오나?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드렸죠. 저축 5적. 을사오적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1억 모으기를 방해하는 저축 5적이 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돈을 못 모으고 와, 엄청 집중되네. 엄청 집중돼. 자, 첫 번째 적은 바로 카페인 중독입니다. 아, 진짜 다 우리 얘기잖아. 카페인 중독. 아니, 커피 좀 마셨다 그래가지고 저축을 못 하느냐? 자, 디카페인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디카페인 마시다니. 디카페인 마시라는 얘기? 이 카페인, 제가 말씀드린 카페인 중독은 커피가 아닙니다. 카페인 중독은 바로 카카땡, 페이스땡, 인스타땡땡. SNS. 인간은 말이죠, 세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성이 뭐냐? 훔쳐보기. 남이 뭐 하는지 훔쳐봐요. 남이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훔쳐보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따라하기. 따라하기를 합니다. 따라하기. 그 다음이 바로 노출하기. 보여주기. 내가 이 따라한 거를 어딘가에 노출하는 거야. 이 세 가지의 본성이 바로 SNS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맞아. SNS에 업로드하려면 좋은 카페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품이 되고. 많이 들어, 품이. 이걸 본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트민남. 들렸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혼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나온산의 아주 열렬한 팬인데 이게 우리 전현무 씨가 뭐 무지개회 회장이지 재벌 회장은 아니잖아요. 어유, 날카로워. 이제 이거 살 거야. 나 래퍼 같아. 우리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트민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옷 같은 것도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서 그냥 다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이 카페인 중독 심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SNS가. 자, 두 번째 적은요. 바로 할인의 유혹입니다. 너 어떻게 안 현대인들은 사? 말이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면 사요. 싸면 사. 예, 자꾸 나를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눈을. 예. 역대급 구성.
못 참지. 수량 부족, 다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방송,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마감 임박. 지갑 찾고 있지. 이런 거 들으면은 뭔가 좀 사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수박 한 통에 2만 원이야. 수박 반 통은 15,000원이야. 뭐 삽니까? 한 통. 1인 가구인데 한 통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예, 뭐 동네 잔치할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필요한 만큼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인의 유혹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자, 세 번째 적은 바로 중고 거래. 일명 채소 중독입니다. 베지테리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소 마켓 중독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알뜰한 거 아닌가? 할인의 유혹에 따라서 싸다고 물건을 자꾸 사들이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였네. 그리고 싸게 물건을 내다 팝니다. 회사 가면 계속 욕만 먹는데 그 안에서는 날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언니 멋져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런 가격에 주시다니.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싼 물건 사서 싸게 팔고 칭찬받고 온도가 지금 99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꿀템이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해당된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채소 마켓 중독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옛날보다 비싼 물건을 과감하게 산다. 나. 팔면 되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취향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대중의 취향의 물건을 산다. 유행. 그런 적도 있는 것 팔아야 같아. 되니까. 두 개나 됐어. 세 번째, 산 물건도 마음 놓고 쓰질 못해. 비닐도 안 뜯어. 박스도 그대로 보관해. 왜?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사회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나의 통장은 계속 비어간다. 자, 적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적은 바로 주식과 코인. 마음 아픈 분들 많죠, 그죠? 2020년도에 비자발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Z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MZ 여러분, 주식 하지 마십시오. 주식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2025년도 제아의 종소리 치기 전까지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고 지금 당장은 주식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MZ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할 사람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나한테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시기를 고민하고 물어볼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10년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보다. 10년은 보유해야 되나 보다. 그 뜻이 아니고요. 10분 안에 당장 팔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정한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1억 모아서 재테크의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까지는 금물입니다. 하려고. 워렌 버핏 말 잘 듣네. 너무 팔랑이야. 나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적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이 네 가지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왜? 지금 말씀드릴 오적의 마지막 적 때문입니다. 이게 크구나. 이 오적은 말이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90%가 이 현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90%? 이 현상은 앞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거에 해당되면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적만 해결하면, 이 적으로부터의 습관만 바뀌면 저절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다섯 번째 적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기해 주시네. 자, 이 다섯 번째 적은 바로 마음 뭐냐? 제가 이 안에 준비를 해왔어요. 자, 하지 마요 진짜. 네? 그건 안 돼. 적은 바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고 고백. 아이고 고백. 아이고 고백. 아이고 고백. 아이고 고백. 아이고 고백. MG 머니냐 문학이냐? 바로 축하합니다. MG 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MG머니 세이처의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It's 스타트! 저축 5점. 앞에 네 가지가 하나도 없더라도 이거에 해당되면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적만 해결하면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적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적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카페인 중독, 할인의 유혹, 채소 마켓 중독,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주식 코인. 주식과 코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모은다라고 했는데 이 최강 중에 최강인 마지막 5적. 오늘의 마지막 적은 100명 중에 90명의 직장인이 하고 있는 저축 방식, 바로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왜 목적이 사라졌느냐? 저희 때는 말이죠. 20대 때에 25, 6, 7살 때 사회에 나오면 20대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결혼하려면 뭘 모아야 됩니까? 결혼자금. 머릿속에 목표가 자동으로 세팅되죠. 저축을 하더라도 그 저축 금액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MZ세대분들 어떻습니까? 결혼? 글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다 그래도 35세 정도 돼서 해야 되나? 목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저축을 반복하니까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 모아서 가방 사고, 모아서 여행 가고, 이러니까 몇 년을 지나서 직장 생활을 지났는데도 돈이 없는 거죠. 우리 MZ 세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희망 적금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 희망 적금이 대부분 딸랑 그 청년 희망 적금 하나만 가입하고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청년 희망 적금이 아니라 청년 희망 고문 적금이 될 수도 있다. 청년 절망 적금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직장인들 말이죠. 저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보면 다 저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느냐? 자, 이번 달이 적금 만기다.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차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차를 바꿀 때가 됐다. 괜히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요?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이번 달이 적금 만기인데 백화점을 딱 가면 가방이 눈에 확 들어와. 예쁜 가방. 적금 만기니까. 가방 가격을 딱 봤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이거는 신이 나보고 이 가방을 사라는 계시다. 자, 여러분들의 선배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다 적금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적금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쓰기가 좀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여러분, 저축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적금 드는 거 그거 저축 아닙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가는 돈만을 저축이라고 하는 거죠. 소비로 가는 여행 적금은 적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목적 없는 저축 반대로 여러분들의 저축을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축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이브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세이브는 구원하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그 저축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